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56입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평범한 아줌마예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딸 하나 혼자 키워냈죠. 내 딸 수진이는 제 전부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시장 바닥에서 구르면서도 우리 딸만큼은 대학까지 보내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수진이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다가 29에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정말 기뻤어요. 사위 민호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엘리트였고 수진이를 정말 아껴주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 인사 올 때도 어머님, 수진이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정중하게 말하더라고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수진이가 엄마, 민호가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매일 퇴근하면 어깨 마사지도 해주고 집안일도 같이 해요. 라고 할 때마다 저도 뿌듯했죠.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수진이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엄마 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기쁨 가득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제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민호도 처음에는 정말 좋아했어요. 어머님, 제가 아빠가 됩니다. 정말 잘 키울게요. 라면서 선물도 사다 주고 산부인과 검진도 빠짐없이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임신 4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제게 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져 있더라고요. 괜찮냐? 고 물으면 네, 엄마. 괜찮아요. 그냥 몸이 좀 무거워서요. 라고 했지만 저는 29년 동안 딸을 키워온 엄마예요. 우리 수진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이상했던 건 민호의 태도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수진이가 제게 올 때마다 같이 오거나 전화로라도 안부를 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혀 연락이 없더라고요. 수진이한테 물어봐도 바빠서 그래요. 라고만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갑자기 제 가게로 왔어요. 평소와 달리 시간이 늦었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눈이 빨갛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었니? 얼굴도 왜 이래? 했더니 엄마, 저 오늘 좀 일찍 자도 될까요? 너무 피곤해서요. 라며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딸의 방에서 희미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수진아, 무슨 일이야? 하고 문을 살짝 열었더니 딸이 벌떡 일어나면서 아, 엄마, 괜찮아요. 그냥 배가 좀 당기는 것 같아서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건 배가 당기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아픈 거였죠. 딸의 눈이 완전히 부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아침을 먹으면서 갑자기 엄마, 민호가 요즘 좀 예민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승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그래도 임신한 너한테는 잘해주지. 수진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네, 잘해줘요. 라고 대답했는데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며칠 후에 수진이가 또 왔는데 이번에는 팔목에 멍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아, 이거요? 문고리에 부딪혔어요. 배가 나와서 잘 안 보여서요. 라고 하는데 그 멍이 문고리에 부딪혀서 생긴 것 같지가 않았어요. 누가 잡은 것 같은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거든요. 수진아, 혹시 민호가? 제가 말하려고 하는데 딸이 급하게 아니에요. 엄마, 민호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 실수로 부딪힌 거예요. 라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이 회사 동료라는 분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수진이 어머님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수진이와 함께 일하는 이미경이라고 해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서요. 카페에서 만난 미경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수진이가 요즘 회사에서 자주 울어요.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계단을 조심스러워 한다고요? 네, 며칠 전에는 계단에서 넘어질 뻔해서 제가 붙잡아 준 적도 있어요. 그때 수진이가 집에서도 계단이 무서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민호가 수진이를 계단에서 밀거나 한 건 아닐까? 혹시 다른 말도 했나요? 네. 남편이 화나면 계단 위에서 밀칠까봐 무서워요라고 했어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미경 씨와의 만남을 마치고 나서 저는 바로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요. 나와서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만나면 얘기할게. 지금 나올 수 있어? 네. 네. 나갈게요. 1시간 후에 만난 수진이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걸음걸이도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요. 수진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 민호가 너를 괴롭히고 있는 거지. 딸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에요.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미경 씨한테서 얘기 들었어. 계단이 무섭다고 했다며. 그 말을 하는 순간 수진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건 그냥 딸이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민호가 나타났어요.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호가 다가오면서 인사했는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차가웠어요. 수진아, 왜 여기 있어?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잖아. 미안해. 엄마가 나오라고 해서. 수진이가 민호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님, 혹시 수진이한테 무슨 이상한 얘기 들으셨나요? 민호가 저를 째려보면서 물었어요. 이상한 얘기가 뭔데? 수진이가 요즘 임신 때문에 예민해져서 이상한 말을 자주 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민호가 수진이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을. 민호야, 우리 수진이가 계단을 무서워한다는데 왜 그럴까?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더니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계단을 무서워한다고요? 그런 적 없는데요. 수진이가 직접 말했는데. 어머님, 수진이가 임신해서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없는 일을 있다고 하고.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민호야, 그만해. 라고 말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어요. 민호가 수진이를 보더니 집에 가자. 라고 했어요.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제가 말했지만 민호는 어머님, 수진이가 피곤해해요. 내일 다시 뵙죠. 라고 하면서 수진이 팔을 잡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수진이가 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민호의 손을 뿌리쳤어요. 아파요. 민호가 수진이 팔을 너무 세게 잡았던 거예요. 그 순간 수진이 소매가 올라가면서 팔목에 멍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손가락 자국이 여러 개 있었고 색깔로 봐서는 며칠 된 것 같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제가 수진이 팔을 가리키면서 소리쳤어요. 민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건 제가 실수로. 이게 실수로 생긴 거야?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딸이 저렇게 당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민호가 수진이 팔을 잡은 자리에 멍이 든 걸 제가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거였어요. 민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수진이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민호야, 너 우리 수진이한테 손을 댔구나. 제가 따져 물었더니 민호가 어머님, 오해하고 계세요. 정말
실수였어요. 라고 변명했어요. 실수. 이게 실수로 생긴 멍이야? 손가락 자국이 이렇게 선명한데, 어머님, 수진이가 계단에서 비틀거려서 제가 잡은 거예요. 그때 좀 세게 잡았나 봐요. 또 계단 얘기가 나오니까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계단에서 비틀거렸다고? 왜 비틀거렸는데? 임신해서 몸이 무거우니까. 민호야, 솔직하게 말해. 너 우리 수진이를 계단에서 밀었지.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더니 민호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제가 왜 아내를 계단에서 밀어요? 그럼 수진이가 왜 계단을 무서워해? 그건 임신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수진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수진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 민호가 너를 계단에서 밀었어? 라고 물었더니 딸이 잠깐 민호를 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정말로?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미안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미안하긴 뭘 미안해. 너 임신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호를 향해 너 미쳤어. 임신한 아내를 계단에서 밀어?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수진이가 말을 안 들어서 살짝 밀쳤는데, 살짝 밀쳤다고? 계단에서? 그냥 좀 비켜달라고 밀친 거예요. 민호의 변명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비켜달라고? 임신한 아내한테 계단에서? 어머님이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수진이가 엄마, 그만해요. 라고 말했어요. 뭘 그만해?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라고? 사람들이 봐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주위를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딸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에요? 수진아, 엄마랑 집에 가자. 어머님, 수진이는 저랑 집에 가야 해요.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너한테 당한 딸을 왜 또 보내야 해? 어머님, 수진이는 제 아내예요. 그리고 이건 저희 부부 문제예요. 부부 문제. 폭력이 부부 문제야? 폭력이라니요. 그냥 부부 싸움이었어요. 민호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니까 더 답답했어요. 수진아, 엄마 말 들어. 이런 남자랑 같이 살면 안 돼. 엄마, 수진이가 망설이고 있을 때 민호가 어머님,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과도하게 개입? 내 딸이 맞고 사는데 맞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부부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부부간에 있을 수 있는 일. 계단에서 미는 게? 그러면서 민호가 더 황당한 말을 했어요. 어머님, 수진이도 잘못한 게 있어요. 뭘 잘못했는데? 요즘 들어 말대답도 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계단에서 밀었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임신한 아내가 집안일 못한다고 계단에서 밀어도 된다는 거야? 민호가 점점 더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민호야, 솔직하게 말해. 언제부터 우리 수진이를 괴롭혔어? 괴롭혔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그냥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좀 예민했어요. 예민하면 아내를 때려도 돼. 수진이가 갑자기 엄마, 제발 그만해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라고 애원했어요. 딸이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좋아. 그럼 집에 가서 얘기하자. 어머님 집에요? 민호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우리 수진이는 더 이상 너랑 못 살아. 어머님, 그럴 수는 없어요. 수진이는 제 아내고 뱃속의 아기는 제 아이예요. 내 아이? 너 그럴 자격 있어? 임신한 아내를 계단에서 미는 놈이? 민호가 어머님, 그 일은 정말 실수였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실수.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그랬으면서 실수. 계속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몇 번이야? 민호가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수진이가 엄마, 진짜 그만해요. 라고 말했어요. 결국 그날은 수진이가 저를 만류해서 집으로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또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수진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집에서 괜찮을까? 민호가 또 화를 내는 건 아닐까? 새벽 2시쯤 되어서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뭔가 억지로 보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1번, 2번, 3번. 계속 연결이 안 됐어요. 불안해서 민호 직장에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 씨 계세요? 지금 회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전할 말씀 있으시면 수진이 엄마라고 전해주세요. 수진이랑 연락이 안 된다고요. 1시간 후에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수진이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잠들어 있어요. 그럼 왜 전화를 안 받아?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나 봐요. 뭔가 이상했어요. 수진이가 핸드폰 배터리를 그렇게 방치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집 전화로라도 연락하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서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 후에 민호가 나왔어요.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수진이 어디 있어? 지금 잠들어 있어요. 깨워. 엄마가 왔다고.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무슨 소리야?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어제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민호가 계속 막으려고 하는데 저는 밀고 들어갔어요. 수진아, 엄마 왔어. 안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수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왼쪽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고 입술도 부어 있었어요. 수진아, 이게 뭐야? 제가 소리치자 민호가 뒤에서 어머님, 수진이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라고 말했어요. 계단에서 넘어져서 얼굴이 이래? 네. 어제 밤에 화장실 가다가 거짓말 하지 마. 누가 봐도 맞은 거잖아. 수진이가 엄마, 정말 넘어진 거예요. 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명백히 맞은 자국이었어요. 특히 뺨에 있는 자국은 손바닥으로 때린 것 같았거든요. 민호야, 너 또 우리 수진이 때렸지?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그럼 이 멍은 뭐야? 정말 넘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배를 움켜쥐었어요. 수진아, 괜찮아? 배가 아파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몇 개월이야? 5개월이요. 5개월인데 왜 이렇게 아파? 민호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배도 맞은 건 아닐까? 수진아, 혹시 배도 아픈 데가 있어? 딸이 잠깐 망설이더니 조금. 어디? 옆구리 쪽이요. 제가 수진이 옷을 살짝 올려보니까 옆구리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도 넘어져서 생긴 거야? 민호가 그럴 거예요. 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야, 너 정말 미쳤구나. 임신한 아내 배까지 때리고?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안 때렸어요. 그럼 이 멍은 뭐야? 그때 수진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엄마, 정말 아파요. 병원 가야겠어. 지금 당장. 어머님, 괜찮을 거예요. 잠깐 쉬면. 민호가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 수진이는 계속 아파했어요. 그리고 민호는 옆에서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어색했어요. 정말 걱정되는 게 아니라 들킬까 봐 불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제가 진짜 분노하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을. 구급차 안에서 수진이는 계속 배를 움켜쥐고 아파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가 검진을 하는데 저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어요. 민호는 옆에서 계속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1시간쯤 지나서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네, 엄마예요. 다행히 태아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산모분이 외상을 입으신 것 같아요. 외상이요? 복부와 얼굴에 타박상이 있고 특히 옆구리 부분에 심한 멍이 들어 있어요. 혹시 넘어지거나 부딪힌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민호가 급하게 네, 어제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라고 말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넘어져서 생긴 상처치고는 좀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가요? 제가 물었더니 보통 넘어지면 무릎이나 손목에 상처가 생기는데 이분은 얼굴과 옆구리에만 집중적으로 멍이 들어 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맞은 것 같은. 그 말을 들은 민호가 의사 선생님, 그냥 넘어진 거예요. 계단이 좀 가팔랐거든요. 라고 급하게 변명했어요. 의사가 저를 따로 불러내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가정폭력 같은 건 아닌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상처 패턴이 전형적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것과 비슷해요. 특히 임신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하고 말하려는데 수진이가 병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급하게 병실로 가니까 수진이가 엄마, 아기는 괜찮아요? 라고 물었어요. 응, 괜찮대. 다행이야. 정말요? 정말 괜찮아요. 딸이 그렇게 안심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무서웠을지 짐작이 갔어요. 수진아, 의사 선생님이 너 맞은 것 같다고 하시던데. 제가 말하려는데 민호가 갑자기 어머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끼어들었어요. 왜 안 돼? 의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 어머님, 정말 넘어진 거라니까요. 그때 수진이가 엄마, 정말 넘어진 거예요. 민호가 왜 저를 때려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딸의 눈빛을 보니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분명히 민호가 옆에 있어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럼 민호야, 넌 잠깐 밖에 나가 있어. 딸이랑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 어머님, 저도 여기 있어야. 나가라고 했어. 민호가 마지못해 나간 후에 저는 수진이한테 조용히 물었어요. 수진아, 이제 솔직하게 말해. 민호가 너를 때렸지? 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긴 뭘 미안해.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요. 어떻게 때렸어? 처음에는 그냥 밀치기만 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어제는 제가 저녁을 늦게 차렸다고 뺨을 때리고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배까지. 딸의 고백을 들으니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해봤자 믿어주실 것 같지 않았어요. 민호가 평소에 워낙 착한 척하니까. 그래도 엄마한테는 말했어야지. 그리고 민호가 협박했어요. 뭐라고 협박했는데? 만약에 이 일이 알려지면 아기와 함께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떨렸어요. 임신한 아내를 때리면서 협박까지 했다니 정말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수진아, 이제 그만해. 엄마랑 집에 가자. 엄마, 그럴 수 없어요. 왜? 아직 이혼도 안 했고 아기 아빠인데. 아기 아빠.
아기 엄마를 때리는 놈이 무슨 아빠야. 그때 민호가 다시 들어왔어요. 어머님, 얘기 다 끝나셨어요? 민호야, 너 정말 미쳤구나. 임신한 아내를 때리고 협박까지 하고.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수진이가 직접 말했어. 수진이가 또 이상한 소리를. 이상한 소리? 네가 뺨을 때리고 배를 때린 게 이상한 소리야. 민호가 수진이를 째려보더니 수진아, 왜 어머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 민호야, 수진이 탓하지 마. 너 잘못이지, 수진이 잘못이야. 어머님, 저는 정말 안 때렸어요. 수진이가 임신해서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멍든 자리는 뭐야? 그건 정말 넘어져서. 민호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니까 더 화가 났어요. 그럼 수진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거짓말은 아니지만 임신해서 기억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제가 정말 참을 수 없어서 민호 뺨을 후려쳤어요. 짝, 어머님. 민호가 깜짝 놀라면서 뺨을 만졌어요. 이게 바로 네가 우리 수진이한테 한 거야. 어때? 아프지? 어머님, 왜 갑자기 임신한 딸을 때린 놈한테 이 정도도 못해? 간병실이 소란스러워지니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 남자가 임신한 아내를 때렸어요. 정말이에요? 민호가 급하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라고 했지만 간호사가 수진이 상처를 보더니 이건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신고? 민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가정폭력은 의무신고 대상이거든요. 의사 선생님께 얘기해 볼게요. 그러자 민호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어머님, 제발요. 신고만은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인정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가 어디 있어? 수진이는 더 이상 너랑 못 살아.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민호가 무릎까지 꿇으면서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안 돼. 이미 선을 넘었어. 그런데 수진이가 엄마, 저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어요. 뭐가 어떻게 해? 이혼하면 아기는 어떻게 키워요? 저 혼자서는. 엄마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경제적으로 돈은 민호가 책임지면 돼. 양육비도 주고 위자료도 줘야지. 민호가 어머님, 정말 이혼은 안 돼요. 저도 아빠가 되고 싶어요. 아빠가 되고 싶다고? 아기 엄마를 때리는 놈이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믿을 수 없어. 그때 의사가 들어와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어요. 민호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의사 선생님, 제발요. 그냥 부부싸움이었어요. 부부싸움이라고 해도 임산부에 대한 폭행은 중범죄입니다. 제발요. 한 번만. 민호가 의사한테도 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의사 선생님, 신고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엄마, 신고하면 더 복잡해져요. 그냥 조용히 해결해요. 수진아, 넌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민호도 반성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봐요. 제가 수진아, 정신 좀 차려. 이런 남자한테 기회를 왜 줘? 라고 했는데 딸이 엄마 제발요. 아기 아빠인데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너무 순진한 거예요. 민호 같은 사람이 한 번 폭력을 쓰면 반드시 재범한다는 걸 모르는 거였어요. 다음 날 수진이가 퇴원했는데 민호가 어머님,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수진이를 잘 돌볼게요. 라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민호야,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자. 다시 한 번이라도 수진이한테 손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 후로 2주 정도는 조용했어요. 민호도 수진이한테 잘해주는 것 같았고, 수진이도 민호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불안은 틀리지 않았어요. 한 달 후에 수진이한테서 또 다른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또 그래요. 뭐가 또 그래? 민호가 또 저를 밀었어요. 어디서? 계단에서요. 이번에는 정말 위험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또 계단에서 밀었다니. 이번에는 정말 큰일이 날 뻔했구나. 지금 어디야? 병원이요. 응급실에. 뭐라고? 지금 가는데 절대 움직이지 마.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한 번 봐준 게 잘못이었어요. 민호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서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이가 조산 위험에 처했다는 거였어요. 환자분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복부에 충격을 받았어요.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민호를 죽이고 싶었어요. 임신 6개월인데 이렇게 아기가 위험할 수 있나요? 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며칠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지옥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호는 계속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역겨웠어요. 진짜 걱정이 아니라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3시간 후에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다시 이런 충격을 받으면 조산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 혹시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게 확실한가요? 제가 물었더니 환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가능성은 없나요? 다른 가능성이요? 누군가 밀어서 떨어진 건 아닐까요?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설마 그런 일이. 지난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자 의사가 민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혹시 가정폭력? 아니에요. 민호가 급하게 부인했어요. 정말 실수로 굴러떨어진 거예요. 실수. 또 제가 따져 물었더니 민호가 어머님, 정말 실수였어요. 제가 왜 아내를 밀어요? 왜?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의사가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한 달 전에도 계단에서 밀어서 병원에 왔어요. 그럼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네요. 신고해야겠어요. 안 돼요. 민호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렸어요. 제발 신고하지 마세요. 정말 실수였어요. 2번이나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나요? 그때 수진이가 의식을 되찾고 깨어났어요. 엄마, 아기는 괜찮아요? 응, 괜찮대. 그런데 수진아,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히 말해봐. 수진이가 민호를 힐끗 보더니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서. 발을 헛디뎠다고? 정말? 네. 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수진아, 민호 없을 때 엄마한테 진실을 말해. 엄마, 정말 발을 헛디뎠어요. 딸이 끝까지 거짓말을 하니까 답답했어요. 의사가 일단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겠어요. 라고 했어요. 수진이가 입원하고 나서 저는 민호와 단둘이 복도에서 대화했어요. 민호야, 이번에는 절대 못 참아. 어머님,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 2번이나? 계단에서? 정말이에요. 제가 왜 아내를 밀어요? 그럼 뭐야? 수진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럼 뭐야? 수진이가 요즘 우울증이 좀 있어서 가끔 기억을 헷갈려 해요. 민호가 또 수진이 탓을 하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우울증. 그 우울증이 왜 생겼는 줄 알아? 네가 때려서 그런 거야.
어머님, 저는 정말 안 때렸어요. 안 때렸다고? 그럼 지난번 멍은 뭐였어? 그건 대답 못하지? 거짓말이니까. 그러면서 민호가 더 황당한 말을 했어요. 어머님, 혹시 수진이가 일부러 계단에서 떨어진 건 아닐까요? 뭐라고? 요즘 우울증이 심해서. 너 정말 미쳤구나. 임신한 여자가 왜 일부러 계단에서 떨어져? 우울증 환자들은 종종 자해를 하거든요. 자해? 수진이가 언제 자해했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수진이가 정신병자라는 거야? 정신병자는 아니지만 좀 불안정해요. 민호가 계속 수진이를 정신병자로 몰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민호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자기가 한 일을 모두 수진이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민호야, 너 정말 나쁜 놈이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가 한 일을 다 수진이 탓으로 돌리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바보야? 못 보는 줄 알아? 어머님이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증거가 다 있는데. 민호가 어머님, 제가 정말 수진이를 사랑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때리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더 역겨웠어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계단에서 밀어? 밀지 않았다니까요. 그럼 뭐야? 정말 실수로. 또 실수야. 그때 수진이 병실에서 저를 불렀어요. 엄마, 급하게 병실로 가니까 수진이가 엄마, 민호랑 무슨 얘기했어요? 라고 물었어요. 별거 아니야. 그런데 수진아, 엄마한테 정말 솔직하게 말해. 민호가 너를 밀었지? 딸이 잠깐 망설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밀었어?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민호가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화났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밀쳤어요. 왜 화가 났대? 제가 어제 친구들이랑 만난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친구 만난 게 왜 마음에 안 들어? 임신했는데 왜 돌아다니냐고. 수진이의 얘기를 들으니까 민호가 얼마나 통제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임신한 아내가 친구도 못 만나게 하다니. 그래서 계단에서 밀었어? 네. 저를 밀면서 다시는 허락 없이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허락 없이? 누구 허락? 민호 허락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호가 수진이를 완전히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수진아, 이제 정말 그만해. 이런 남자랑 더 이상 살 수 없어.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더 이상 민호의 폭력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딸이 사위한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폭력인가요? 2번이나 계단에서 밀어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증거가 있나요? 병원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증언이에요. 따님이 직접 신고하셔야 효과적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수진이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수진아, 민호를 고소해야 해.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왜? 아기 아빠인데. 아기 아빠라고 해서 아기 엄마를 때려도 돼. 그게 아니라 고소하면 더 복잡해져요. 복잡해도 해야 해. 이대로 놔두면 너 죽어. 수진이가 계속 반대했지만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 딸을 설득해서 고소장을 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끝까지 마지못해 하는 표정이었어요. 고소장을 낸 다음 날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왜 고소를 하셨어요? 당연히 해야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어머님, 저는 정말 안 때렸어요. 또 그 소리야? 증거가 다 있는데. 그 증거들은 다 오해예요. 오해? 병원 진단서도 오해야? 수진이가 정말 넘어진 거예요. 민호가 끝까지 발뺌을 하니까 더 화가 났어요. 민호야, 이제 법정에서 보자.
어머님,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인정해.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믿을 수 없어. 제발요, 어머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호가 계속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엄마, 고소 취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뭐라고? 민호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또 속았어? 아니에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수진아, 정신 좀 차려. 그런 사람이 변해? 엄마, 제발요. 아기 아빠인데. 딸이 계속 그러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고소를 계속 진행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고소를 취하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민호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고소를 취하한 후 일주일 정도는 정말 조용했어요. 민호도 수진이한테 잘해주는 것 같았고, 수진이도 이번에는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저도 혹시나 싶어서 지켜봤는데 정말 변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름 후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수진이가 임신 8개월이 된 때였어요. 오후 3시쯤에 민호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뭐라고?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또 계단에서 떨어졌다니. 이번에는 정말 큰일이 난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응급실 밖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왔어요? 수진이 어떻게 됐어? 지금 응급수술 중이에요. 응급수술? 왜? 조산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민호가 말을 망설이더니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해요. 머리를?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어떻게 된 거야? 왜 또 계단에서 떨어졌어? 모르겠어요. 제가 회사에 있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와서. 그럼 혼자 있을 때 떨어진 거야? 네.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계단 밑에 쓰러져 있었어요. 민호의 설명을 들으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조심스러워하던 계단에서 혼자 있을 때 떨어질까? 민호야, 정말 네가 집에 없었어? 네, 정말이에요. 회사 동료들도 증언할 수 있어요. 그럼 CCTV는? CCTV요? 아파트 CCTV 말이야. 민호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아, 그건 확인해봐야겠네요. 그 반응을 보니까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4시간 후에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네, 엄마예요. 다행히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산모가 심한 뇌진탕을 입었어요. 뇌진탕이요?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것 같아요. 당분간 의식이 혼미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혼미하다는 게 깨어나도 기억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민호가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아닐까? 의사 선생님, 어떻게 떨어지면 이렇게 심한 부상을 입나요? 보통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이번에는 꽤 강한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누군가 밀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글쎄요. 낙상 패턴을 보면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의사도 의심스러워하는 눈치였어요. 그날 밤 수진이가 깨어났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딸이 저를 보고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진아, 엄마야. 엄마? 딸이 혼란스러워하면서 죄송한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 네. 여기가 어디예요? 왜 제가 여기 있어요? 의사가 뇌진탕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 혼란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 민호와 관련된 기억들이 모두 사라진 건 아닐까? 며칠 후에 수진이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정말로 최근 몇 개월의 기억이 희미했어요. 민호가 자신을 때린 것도 계단에서 밀어떨어뜨린 것도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했어요. 민호가 누구예요? 수진이가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내 남편이야. 남편이요? 아, 그렇구나. 좋은 사람인가 봐요. 저를 이렇게 잘 돌봐주니까. 민호는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했어요. 어머님, 수진이가 기억을 잃어서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뭐가 다행이야? 그동안 힘들었던 기억들을 다 잊었잖아요. 힘들었던 기억이 뭔데? 우울감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들 말이에요. 민호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가해자였던 기억을 모두 지워버린 거죠. 심지어 민호는 저에게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머님,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도 과거를 잊었으니까 저희 부부도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새로 시작. 너 때문에 딸이 이렇게 됐는데? 어머님, 또 그런 말씀 하시네요. 수진이가 스스로 넘어진 거라니까요. 스스로? 임신 8개월에 스스로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그럴 수 있죠. 임신 말기에는 몸이 무거우니까. 거짓말 하지 마. 너 또 밀었지? 어머님, 증거도 없으면서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화가 났지만 수진이가 기억을 잃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유일한 목격자가 기억을 잃었으니까요.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날 CCTV가 고장 났었다는 답변이 온 거예요. 고장. 하필 그날?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동하지 않았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네요. 관리사무소 직원도 의아해했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민호가 의도적으로 CCTV를 고장 내고 수진이를 밀어떨어뜨렸다는 것을. 그리고 기억까지 잃게 만들어서 자신의 범행을 완전히 숨긴 거였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수진이는 기억을 잃었고 CCTV도 고장났고 민호는 회사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까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민호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한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내 딸과 손주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진실을 밝혀낼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민호에게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민호가 마지막 카드를 숨겨두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지옥이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것을. 수진이가 기억을 잃고 난 후 한 달이 지났어요. 겉으로는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어요. 민호는 모범 남편 행세를 하고 있었고 수진이는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지 못한 채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우연히 수진이 회사 동료였던 미경 씨를 길에서 만났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요? 기억을 많이 잃어서 예전 일들을 거의 기억 못해요. 정말이에요? 그럼 민호 씨가 했던 일들도? 네, 전혀 기억 못해요. 미경 씨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머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뭘 보여주시려고요? 수진이가 제게 맡겨둔 게 있어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요. 미경 씨와 함께 그분 집에 갔는데 놀라운 걸 보여주더라고요. 수진이가 몰래 녹음한 파일들이었어요. 수진이가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했나요? 2달 전부터요. 민호 씨가 폭력을 쓸 때마다 몰래 녹음했대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고? 어머님이 너무 걱정하실까봐 그랬나 봐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해보니까 민호가 수진이를 협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시 한번 나한테 말대답하면 계단에서 밀어버릴 거야. 이번에는 정말 죽을 수도 있어. 두 번째 파일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어차피
너 같은 년이 낳을 아이도 쓸모없을 거야. 차라리 없애는 게 나아. 민호가 아기까지 위협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파일이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계단에서 떨어지기 바로 전날 녹음한 거였는데, 민호가 내일 계단에서 실수로 떨어뜨려 줄게. 이번에는 기억도 못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걸 들으면 민호가 의도적으로 한 일이라는 게 증명되잖아요. 제가 흥분해서 말했더니 미경 씨가 그래서 수진이가 만약을 위해 저한테 맡겨둔 거예요. 그런데 더 있어요. 미경 씨가 또 다른 파일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사진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수진이가 우연히 찍은 건데 민호 씨가 아파트 전기함을 만지는 모습이에요. 사진을 보니까 민호가 아파트 복도에 전기함을 열고 뭔가 조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언제 찍은 거예요? 마지막 사고 나기 바로 전날이요. 수진이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나 봐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요. 네. 민호 씨가 모든 걸 계획하고 실행한 거예요. 정말 치밀한 놈이네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바로 경찰서에 갔어요. 신고하고 싶어서 왔어요. 어떤 사건인가요? 사위가 임신한 딸을 고의로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렸어요. 경찰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 파일과 사진을 제출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네요. 바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민호가 체포됐어요. 퇴근길에 경찰이 기다리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한 거였어요. 민호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수진이가 스스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 녹음은 뭐예요? 경찰이 녹음을 들려주니까 민호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 전기함 조작하는 사진도 조작이에요? 그건. 민호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됐어요. 며칠 후에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경찰 조사 결과 민호가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대학교 때 여자친구를 폭행한 전력이 있었는데 그때는 합의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결혼 전에 몰랐죠? 경찰관이 물어봤는데 정말 그랬어요. 민호가 완전히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최근에 수진이 명의로 보험을 여러 개 들었더라고요. 보험이요? 네. 2달 전에 상해보험을 3개나 들었어요. 총 보험금이 2억 정도 되죠. 언제 들었다는 거예요? 수진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민호가 대신 가입한 것 같아요. 민호가 돈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민호는 처음부터 수진이를 이용할 계획이었고 마지막에는 보험금까지 타내려고 했던 거였어요. 수진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줄지 고민했어요.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결국 의사와 상의해서 조심스럽게 알려줬어요. 수진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엄마? 민호에 대한 얘기야. 민호요? 무슨 일이에요? 사실은 민호가 너를 다치게 한 사람이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녹음을 한번 들어봐. 수진이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더니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이게 제 목소리예요? 응. 네가 몰래 녹음한 거야. 그럼 민호가 정말로 응. 너를 괴롭혔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렸어. 수진이가 충격을 받아서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제가 왜 기억을 못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응. 머리를 다쳤거든. 그럼 민호는 지금 경찰서에 잡혀 있어. 곧 재판받을 거야. 다행이에요. 아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수진이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진작 알았다면. 아니에요, 엄마. 엄마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기부터 잘 키워야죠. 그 후로 재판이 시작됐어요. 민호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녹음, 사진, 보험 가입 내역까지 모든 게 그의 범행을 입증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민호가 결혼 전부터 수진이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수진이를 없애고 보험금을 타려고 했다는 것까지.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임신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그렇게 말하면서 중형을 구형했어요. 최종 판결에서 민호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계획적이고 잔인합니다. 피해자가 임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심지어 보험금까지 노린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 민호가 저를 보면서 어머님, 저는 정말 억울해요. 라고 말했어요. 억울하다고? 증거가 다 있는데? 그 증거들은 다 조작된 거예요. 조작? 네가 직접 말한 녹음도 조작이야? 그건. 민호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모든 게 끝난 거였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수진이가 엄마,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했어요. 뭐가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자. 민호가 감옥에 간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수진이는 아기와 함께 제 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었어요. 기억도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지만 민호와 관련된 끔찍한 기억들은 여전히 희미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행이었죠. 엄마, 오늘 아기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수진이가 아기를 안고 와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야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우리 손주가 이제 6개월이니까 그럴 만하지. 네. 엄마를 보고 웃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아기를 보니까 민호를 전혀 닮지 않았어요. 수진이를 쏙 빼닮아서 다행이었죠. 1년이 지나면서 수진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의 밝고 활발한 모습을 되찾았고 아기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니까 당연한 거야. 그래도 그때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셔서요. 수진아, 그건 엄마의 의무였어. 내 딸을 지키는 건 말이야. 2년째가 되었을 때 수진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회사 동료였는데 정말 착하고 수진이를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 회사 선배인데 저한테 관심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사람인데? 정말 착해요. 아기도 좋아하고요. 처음에는 걱정이 됐어요. 수진이가 또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어머님, 수진이와 아기를 잘 돌보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수진이가 겪은 일들을 알고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3년이 지나서 수진이가 재혼했어요. 정말 조용한 결혼식이었지만 수진이 얼굴에는 진짜 행복이 가득했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그래야지.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아기도 새 아빠를 정말 좋아해요. 새 사위는 정말 수진이와 아기를 잘 돌봐줬어요. 민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따뜻하고 배려심 깊고 무엇보다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5년이 지났을 때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호가 감옥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무슨 사고요? 다른 수감자와 싸우다가 심하게 다쳤어요. 지금 위독한 상태입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나요? 위험한 상태예요. 혹시 면회 오실 건가요?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지만 수진이가 엄마, 가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왜? 그 사람을 위해 엄마가 힘들어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엄마,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결국 면회는 가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민호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복잡한 기분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민호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어요. 민호 어머니가 연락을 했지만 저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 후로 진짜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어요. 수진이는 새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고 아기도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 5살이 됐어요. 지금 제가 61가 됐는데 손주가 할머니, 저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라고 할 때마다 그때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어제는 수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그때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하지만 모든 엄마가 엄마처럼 하지는 못해요. 그래? 네. 엄마는 정말 용감하세요. 저는 용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을 지키는 건 엄마의 본능이니까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해봐요.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수진이는 지금도 민호에게 당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정말 죽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엄마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오늘도 수진이가 손주를 데리고 놀러 왔어요. 엄마, 오늘 뭐 맛있는 거 해주세요. 손주가 제게 안기면서 말하는 걸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가 김치찌개 끓여줄까? 와, 좋아요. 손주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의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생각했어요. 가족을 지킨다는 건 이런 거구나. 평범한 일상, 따뜻한 밥 한 끼, 손주의 웃음소리. 이런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특히 제가 깨달은 건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예요. 만약 수진이가 녹음을 해두지 않았다면, 만약 미경 씨가 그걸 보관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진실을 밝혀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른 분들에게 말씀드려요. 혹시라도 이상한 일이 있으면 기록을 남겨두라고. 사진이든 녹음이든 문자든 뭐든지 증거를 모아두라고. 언젠가 그게 생명줄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교활하고 치밀해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제가 그때 만약 에이, 사위가 설마 그럴까 하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딸이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하고 의심했다면, 만약 증거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 하고 포기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내 딸과 손주가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해요. 엄마의 직감을 믿으라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끝까지 파보라고. 설령 다른 사람들이 과민하다고 해도, 신경과민이라고 해도 포기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엄마만이 내 아이를 진짜로 지킬 수 있거든요. 다른 누구도 우리만큼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누구도 우리만큼 아이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요. 지금도 어딘가에는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어머니들이 있을 거예요. 사위나 며느리가 내 아이를 괴롭히는 것 같은데 확신이 서지 않아서, 혹은 증거가 없어서, 혹은 아이가 부인해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엄마의 직감은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처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미경 씨 같은 동료가 있을 수도 있고, 변호사나 경찰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증거를 모으세요.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녹음하고 사진 찍을 수 있잖아요. 병원 진단서, 멍사진, 이상한 행동들, 모든 걸 기록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저처럼 같은 고민을 겪은 엄마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해요. 저도 이제는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겪은 경험을 모두 나눠드릴게요. 김치찌개가 거의 다 끓어가네요. 수진이와 손주가 할머니, 언제 다 돼요? 하고 부엌으로 와서 웃고 있어요.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바로 제가 목숨 걸고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족을 지키는 일에는 늦은 때가 없어요. 포기할 이유도 없고요. 아무리 강한 상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길이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평범한 반찬 가게 아줌마였던 제가 해낸 일이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도움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도 따뜻한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다짐합니다. 내 가족을 지키는 일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엄마의 사명이라고.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손주가 김치찌개를 한 숟갈 먹고 웃으면서 말해요. 이 웃음을 지키기 위해 제가 그렇게 싸웠구나 싶어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따뜻한 웃음이 가득하길 바라요. 그리고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 싸울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요. 엄마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니까요.